서울대가 2024년 수시 합격자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합격자 총 2,181명 중에 일반고와 자공고의 인원은 1,081명으로 49.6%에 그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와 자공고의 합격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다만 서울대의 직윤이라고 하는 전형에 있어서는 일반고의 합격자 비율이 92%나 되는 등 엄청나게 높은 합격 확률을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직윤이 아닌 일반 전형은 그만큼 합격자의 일반고 비중이 적어서 28%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서울대 직윤을 받아야 서울대를 쓸 수 있고, 자사 특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수시 지원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직윤은 학교장이 2명을 추천해서 그 2명만이 그 해에 수시 원서를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전교 3등, 4등 정도가 되어서 직윤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서 일부 합격하는 사례가 있긴 했지만 그다지 흔한 사례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대학교가 2028년 대입,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입시 전략을 크게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일반고를 중심으로 해서요. 서울대는 2018년 직윤의 추천 인원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직윤의 선발 인원 또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 현재 수능은 수능 최저 등급 제도가 있어서 수능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던 지역 학생들은 일부 지원이 힘든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직윤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 또한 폐지를 하면서 지역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특이하게 발표하게 된 내용 중에 하나는 현재는 직윤 2장을 이과생들만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전교 1등, 2등이 둘 다 이과인 경우가 많아서 직윤을 둘 다 이과에 주는 케이스가 좀 있었던 건데요. 2028년부터는 직윤 인원이 3명으로 확대되는 만큼 문과 인원도 동시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권장을 한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인원이 전교 등수는 조금 딸릴지라도 1명 정도는 직윤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서 권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이과생 2명, 문과생 1명 정도가 직윤으로 서울대에 지원을 하는 상황이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2028 대입부터는 서울대학교 지원에 당초에 일반고와 자공고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현재도 자사특목고의 입학 비중이 매우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입학생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런데 2028년 대입부터는 아예 자공고와 일반고로 그 지원 요건을 형성해버리면서 원초적인 이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명문 일반고나 아니면 좀 명문 자공고 같은 곳들이 서울대 직윤이 있어서 굉장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서울대학교 직윤의 경쟁률 자체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 인원 자체가 2명에서 3명으로 상승이 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상승이 된 면도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어지면서 지방 학생들이 그래도 한 장씩 넣어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들 다 따지면 사실 직윤의 인원 자체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 경쟁률이 1.5배에서 2배 정도는 아마 높아지는 게 기정사실이지 않겠나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대 직윤의 경쟁률이 5대1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메리트는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여기에서 경쟁률이 2배로 높아지더라도 인서울 내 일반 대학교들의 학생부 종합 경쟁률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현재 고등학교의 내신 5등급제가 시행이 된 가운데 내신 1.0이 너무나 쉬워져 버리면서 변별력이 떨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은 학생들과 어머님들이 하고 계신 고민인데요. 서울대 직윤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낮아진 변별력을 메꿀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부터 해서 꼭 전교 3등 안에 들어서 서울대 직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한 학교별로 내신 1.0이 3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신 1.0들 가운데에서 직윤 3명을 정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생기부가 좋은 학생들한테 직윤을 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원점수가 높은 학생들에게 이 직윤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당장 2028년에는 생기부가 좋은 학생들보다는 원점수가 좋은 학생들에게 직윤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점수처럼 논박의 여지가 없는 기준을 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직윤을 줘야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불만 사항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윤을 받아서 내 경쟁력을 높여보고자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단순 1.0을 받는데 나의 목표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0 중에서도 원점수로 전교 3등 안에 드는 노력을 해서 직윤을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직윤 전형에서 최저를 없앤 만큼 최저를 없애는 흐름이 많은
많은 대학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서울대를 지원할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생각을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등급제가 되면서 대학교들이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아마 강화할 것이다 라는 흐름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일반고를 주요하게 뽑는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흐름은 다른 대학들도 조금은 깊게 고민해보고 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추세는 내신 5등급제가 창의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대신에 암기 능력은 좀 덜 보고자 했던 교육부의 어떤 의지를 서울대학교도 이어받아서 암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입시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가 너무 급진적이지 않나라는 제도를 시행했다가 2년, 3년 정도의 연세대나 고려대가 따라가고 이후에 대부분의 대학이 따라가는 양상들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전체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입시를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서울대학교의 2028 대입에 대한 발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이외에도 이 서류는 참 살펴볼 게 많은 서류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깊이 있게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서울대학교의 대략적 전략과 그를 위해서 고등학교 동안 어떤 식으로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